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숨막히는 이야기 한 편으로 찾아왔습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릴 내용은 단순한 회사 소동이 아닙니다. 한 통의 녹취 파일, 왜곡된 분노, 그리고 그 뒤에서 조용히 웃고 있는 누군가까지. 과연 이 사건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치밀하게 설계된 함정일까요? 끝까지 보시면 왜 이 이야기가 다음 회차를 향해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회사의 로비는 순식간에 통제불능의 공간으로 변해 있다. 분노에 휩싸인 엄마들의 외침이 벽을 타고 울리며 공기를 짓누르고 형형색색의 피켓과 플래카드가 파도처럼 흔들린다. 자녀의 안전을 외면한 기업에 대한 보이콧 요구가 집단적 분노로 응집되고 그 중심에는 인터넷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된 한 통의 녹취 파일이 있다. 자극적인 제목으로 포장된 그 파일은 맘카페를 순식간에 장악했고 화면 속 분노는 이제 현실의 군중으로 구현되었다. 카메라는 긴장된 비트 위에서 군중의 얼굴을 훑으며 집단 감정이 폭주하는 순간을 집요하게 포착한다. 다림은 그 한가운데에서 한 발 앞으로 나선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호흡이 가빠지지만 그녀의 시선은 뒤에 서 있는 팀원들을 향해 있다. 상담원이라는 이름 아래 감내해온 수많은 민원과 모욕보다 지금 이 순간이 더 잔인하다는 것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느낀다.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책임감이 공포를 억누르고 그녀는 스스로를 다잡으며 군중을 향해 몸을 내민다. 그러나 이미 분노는 논리를 삼켜버린 뒤다. 군중은 설명을 듣지 않는다. 그들은 이미 가해자를 특정했고 그 시선의 끝에 다림이 있다. 순식간에 다림을 향한 적대감이 한 점으로 수렴된다. 누군가의 외침을 신호처럼 군중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리고 인터넷 속 음성의 주인이라는 낙인이 그녀의 이마에 찍힌다. 분노는 물질이 되어 허공을 가른다. 하얀 밀가루가 폭탄처럼 터지며 다림의 얼굴과 옷을 뒤덮고 곧이어 썩은 계란과 더러운 기저귀가 연속적으로 날아든다. 충격적인 소음이 겹겹이 쌓이며 로비는 아수라장이 되고 다림은 반사적으로 얼굴을 가린 채 몸을 움츠린다. 설명도, 변명도, 인간적인 호소도 군중의 함성 속에서 산산이 부서진다. 그녀의 세계는 하얀 가루와 비릿한 냄새, 그리고 끝없이 밀려드는 공포로 채워진다. 그 광경을 위층 창가에서 내려다보는 지혜의 표정은 극명하게 대비된다. 차가운 미소가 그녀의 입가에 번지고 눈동자에는 계산된 만족감이 스친다. 이번 소동이 단순한 항의가 아니라 누군가를 회사에서 영원히 지워버릴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그녀는 직감한다. 불륜이라는 개인적 감정과 권력에 대한 욕망이 교묘하게 얽히며 지혜의 내면에서는 질투와 증오가 조용히 끓어오른다. 어두운 멜로디가 그녀의 야심을 강조하듯 흐르고 그녀의 시선은 이미 다음 수를 그리고 있다. 그 시각, 소식을 듣고 미친 듯이 달려온 지역이 로비에 도착한다. 인파를 헤치고 들어가는 그의 어깨에는 분노와 불안이 동시에 얹혀 있다. 군중의 틈 사이로 보이는 광경은 그를 얼어붙게 만든다. 구석에 웅크린 채 손수건으로 옷의 얼룩을 닦아내는 다림의 모습이 그의 시야에 들어온다. 얼굴은 창백하고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으며 그녀의 몸은 아직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 지역의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 그는 주변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에게 다가가 품으로 끌어안는다. 감정적인 스트링 사운드가 흐르듯 지역의 얼굴에는 억눌린 분노와 보호 본능이 교차한다. 다림은 잠시 그의 품에 기대지만 곧 현실을 떠올리듯 몸을 굳힌다. 소문과 시선, 그리고 더 큰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그녀를 다시 현실로 끌어당긴다. 그녀는 지역을 밀어내며 거리를 두려워한다. 자신의 일로 그가 상처받는 것을 원치 않는 마음이 그녀의 눈빛에 선명하다. 그러나 지역은 그녀의 손을 놓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 체면과 규칙, 소문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듯 그의 태도는 단호하다. 로비의 혼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경찰과 보안 인력이 뒤늦게 상황을 수습하려 하지만
이미 퍼즐대로 퍼진 분노와 영상은 되돌릴 수 없다. 지혜는 위층에서 조용히 자리를 떠나며 미소를 지운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다음날의 기사 제목과 회사 내부의 권력 지형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다림에게 이 하루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인생을 가를 균열이 될 것이다. 지역에게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도 이 사건은 질문을 남긴다. 진실은 누구의 편에 서 있는지, 그리고 이 모든 혼란 뒤에서 진짜 웃고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지. 이야기는 이제 막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려 하고 있다. 지역은 다림의 손을 놓지 않은 채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봅니다. 지금은 사소한 감정에 휘둘릴 때가 아니라는 듯 모든 것을 자신이 감당하겠다는 결심이 그의 표정에 분명히 새겨져 있습니다. 다림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지만 눈가에 고인 눈물은 쉽게 마르지 않습니다. 로비를 가득 채운 소란과 속삭임, 시선들은 여전히 두 사람의 주변을 맴돌며 불안한 공기를 만들어냅니다. 희망적인 멜로디가 잔잔히 흐르지만 그 선율은 오히려 다림의 불안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배경이 됩니다. 이 혼란의 시작은 며칠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화면은 어둡게 전환되고 차가운 회의실의 공기가 서서히 드러납니다. 마더 TF팀은 갑작스럽게 내려온 인사 발령 앞에서 얼어붙습니다. CS팀, 그것도 고객센터로의 전환 배치.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정이었고 팀원들의 얼굴에는 당혹과 분노가 동시에 스칩니다. 지역은 주먹을 꽉 쥔 채 이를 악물지만 이미 모든 것은 결정된 뒤였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제품 전시회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였습니다. 준비 부족과 관리 소홀로 발생한 불은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안겼고 책임은 고스란히 TF팀에게 쏟아졌습니다. 언론은 연일 회사의 위기 관리 능력을 문제 삼았고 내부에서는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그 중심에 마더 TF팀이 놓이게 된 것입니다. 임원 회의실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은근한 어조로 창호 회장에게 말을 건넵니다. 해외 바이어들과의 소통 과정에서 TF 팀원들이 전문적인 대응을 하지 못해 오해가 생겼다는 보고를 강조하며 국제시장 진출을 꿈꾸는 회장에게 실망감을 교묘히 자극합니다. 비아냥거리는 듯한 톤이 회의실을 가로지르고 그 순간 창호 회장의 얼굴은 점점 붉어집니다. 결국 회장은 분노를 터뜨립니다. 기본조차 안 된 팀이라면 현장을 떠나 고객 응대부터 다시 배우라는 지시가 내려집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지혜의 입가에는 숨길 수 없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스칩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지나치게 불공정합니다. 애초에 이 팀의 채용 조건을 정한 사람이 바로 지혜였기 때문입니다. 육아 경험만 있으면 충분하다며 경력은 필요 없다고 했던 그녀가 이제 와서 그 약점을 이유로 팀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무거운 비트가 흐르며 이 회사의 냉혹한 현실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지역은 회의실 한켠에서 지혜를 날카롭게 바라봅니다. 모든 것이 그녀의 계략이라는 확신이 들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분노와 무력감이 동시에 그의 가슴을 짓누릅니다. 결국 TF 팀원들은 지친 몸을 이끌고 고객센터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기다리는 것은 끝없는 불만 전화와 날선 욕설입니다. 제품 하나하나에 쌓인 고객의 분노가 고함이 되어 쏟아지고 팀원들은 점점 말라갑니다. 그들의 하루는 사과와 변명으로 채워지고 자존감은 조금씩 깎여나갑니다. 한편 임원 회의실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습니다. 창호 회장은 지혜의 보고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지만 그의 눈빛 어딘가에는 미심쩍음이 남아있습니다. TF팀을 CS로 보낸 결정이 과연 옳았는지, 오히려 국제시장 진출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지 고민이 스칩니다. 지혜는 여유로운 미소로 답합니다. 엄마들만 모인 팀이었기에 전문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 기본부터 다시 배우게 하면 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야심이 은근히 묻어납니다.
하지만 지혜의 속내는 따로 있습니다. 이번 인사 발령과 책임 전가는 모두 그녀가 설계한 치밀한 계획의 일부입니다. TF팀을 무너뜨리고 그 위에서 자신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계산된 선택. 그리고 그 모든 흐름의 끝에서 지역과 다림은 더 큰 폭풍을 마주하게 될 것을 아직 알지 못합니다. 희망과 불안이 교차하는 이 순간, 다음 이야기는 더욱 잔혹한 진실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지혜의 속내는 처음부터 달랐다. 그녀가 TF팀을 받아들인 순간부터 모든 수는 이미 계산되어 있었다. 키스는 괜히에서를 둘러싼 최근 보도처럼 내부 경쟁과 이미지 전쟁은 이 회사에서 늘 은밀하게 진행되어 왔다. 지혜는 TF팀이 회사의 핵심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들이 무너지면 모든 책임과 시선은 자연스럽게 다른 곳으로 향할 테니까. 그녀는 외부에서 사람을 고용했다. 평범한 고객으로 위장한 이들은 매일같이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었다. 단순한 항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감정을 자극하고 경계를 무너뜨리는 말들만 골라 던졌다. 불만을 쏟아내고 화를 키우고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렸다가 모든 통화를 녹취했다. 지혜는 혼잣말처럼 웃으며 확신했다. 엄마들의 감정은 조금만 건드려도 쉽게 폭발한다는 걸, 그리고 그 폭발이 여론으로 번질 때 얼마나 무서운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CS팀 사무실은 그날도 지옥 같았다. 전화벨은 쉴 틈 없이 울렸고 팀원들의 얼굴엔 피로가 겹겹이 쌓여갔다. TF 머더즈 팀이 합류한 이후 콜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악의적인 민원은 날이 갈수록 노골적이 되었다. 지역은 이를 악물고 팀원들을 지켜봤다. 분명 이상하다는 걸 알면서도 상부의 결정이라는 이유로 손을 묶인 채 버틸 수밖에 없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이게 정말 지혜의 방식인가? 그 중에서도 가장 흔들리는 사람은 고우였다. 젊은 엄마이자 경력이 짧은 상담원인 그녀는 매 통화마다 온몸을 긴장시켰다. 하루하루를 버티듯 일했고 퇴근 시간이 다가와도 마음은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았다. 그날 오후 사무실의 소라는 유독 거칠었다. 고우가 받은 한 통의 전화는 유난히 날이 서 있었다. 그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매뉴얼과 자신의 경험을 붙잡고 대응하려 했다. 엄마로서의 공감, 상담원으로서의 책임 사이에서 그녀는 균형을 찾으려 애썼다. 하지만 상대의 분노는 이미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그 통화가 끝났을 때 고우는 깊은 피로만을 느꼈다. 또 하루가 지나갔다고 생각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 통화가 이미 지혜의 손에 들어가 있었고 교묘하게 편집될 운명을 맞았다는 것을. 지혜는 파일을 받아들고 가장 자극적인 부분만을 남겼다. 맥락은 사라지고 뉘앙스는 뒤틀렸다. 마치 상담원이 엄마를 무시하고 책임을 회피한 것처럼 보이도록. 다음 순간 그 음성은 인터넷을 떠돌기 시작했다.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맘카페와 커뮤니티를 휩쓸었고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 키보드를 두드렸다. 기업의 오만, 고객 무시, 엄마들의 분노라는 익숙한 프레임이 순식간에 완성됐다. 다음 날 아침, 회사 앞은 아수라장이었다. 피켓을 든 사람들, 울려 퍼지는 구호, 불매를 외치는 목소리들이 건물을 에워쌌다. 창밖을 바라보던 고우는 그제야 현실을 실감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그 음성, 왜곡된 말투, 잘려나간 문장들 속에서 분명 자신의 목소리가 들렸다. 공포는 숨처럼 밀려왔다. 그녀는 자리를 박차고 나와 옥상으로 올라갔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벽에 기대앉은 채 눈물이 쏟아졌다. 왜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났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때 강보자관이 조용히 다가왔다. 그는 상황의 무게를 알고 있었다. 언론과 여론, 그리고 내부의 정치까지.
고의 떨리는 설명을 묵묵히 듣고 난 뒤 그는 단호하면서도 차분하게 약속했다. 회사는 진실을 밝힐 것이고 이 녹취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이미 퍼진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 지혜는 그 혼란을 멀리서 지켜보며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TF팀은 궁지에 몰렸고 고우는 자신의 자리와 신념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민원 논란이 아니었다. 키스는 괜히에서의 다음 이야기는 이제 막 가장 잔혹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